철수라는 단어가 모든 헤드라인을 뒤덮었지만 현장에서 드러난 건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대기업의 치밀한 조선 전략은 트럼프의 공세조차 무력화시켰습니다. 지금부터 미국조차 숨기려 했던 충격적 진실을 공개합니다. 저는 워싱턴의 낡은 브리핑룸, 그 가장 마지막 줄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부의 강경한 통상 정책 발표에 모두가 안도하며 박수를 치고 있었더군요. 한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물러난다는 소식의 장내는 축제 분위기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펜 끝은 하얀 노트를 향해 선뜻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동료 기자가 제게 귓속말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시 미국의 질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며 가볍게 웃는 그의 모습이 보였네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교과서적으로 흘러가는 이 상황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단상 위 인사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 속에서 저는 아주 미세한 균열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기사는 워싱턴의 모두와 다른 길을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직감했었죠. 브리핑이 끝나고 복잡한 마음으로 건물을 나서는 길에 상무부의 오랜 분석관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의미심장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사들인 조선소를 고작 1년 만에 포기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속 의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네요. 게다가 철수를 결정했다는 기업의 주가가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은 제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문득 10년 전 월스트리트에서 경험했던 한 사건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파산을 예견하던 기업이 기이한 주가 흐름을 보인 뒤 결국 거대한 인수합병을 발표했던 기억이었죠. 저는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백악관을 바라보며 그때와 비슷한 감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온 도시가 믿어 의심치 않는 그 당연한 이야기의 작별을 고해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저는 홀로 책상에 앉아 모두가 지나쳐버린 진실의 조각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곧장 회사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공시 자료부터 사소한 인허가 문서까지 닥치는 대로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식적인 문서 어디에도 철수라는 명확한 단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운영 중단 검토라는 모호한 표현만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더군요.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검토와 철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아니던가요? 이 작은 발견 하나가 제 기사의 방향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기자들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기사를 송구하는 동안 제 결론은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네요. 그 단어의 미세한 틈새에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으로 가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만이 제 기사를 단순한 추측에서 명백한 사실로 바꿔줄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컴퓨터 메신저에 짧은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원으로부터 조선소에 오히려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고 있다는 믿기 힘든 소식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제 손은 이미 필라델피아행 기차표를 예매하고 있었죠. 한 동료는 저를 보며 시간 낭비일 뿐이라며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만약 이 예상이 틀린다면 회사 내에서 제 입지가 얼마나 좁아질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쌓아온 기자로서의 감각이 제 등을 떠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모든 답이 있다는 목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한 채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세 글자만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검토 중이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평범한 단어였네요. 그 세 글자가 품고 있는 무게를 확인하기 위해 저는 다음 날 새벽 첫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늦게 도착한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풍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저는 폐허처럼 변해버린 유령 도시의 적막함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었더군요. 하지만 제 눈앞에서는 거대한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쇠를 깎는 날카로운 소리와 용접할 때 나는 특유의 오존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마침 퇴근하던 한 용접공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자 그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철수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으며 오히려 요즘은 야간까지 공장을 돌리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최근 실력 좋은 한국 기술자들이 대거 현장으로 왔다는 그의 말에 저는 노트에 급하게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력 보강이었고 제 가설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구체적인 증거였습니다. 조선소의 상황은 제가 워싱턴에서 들었던 이야기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불일치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조선소 주변으로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숨을 죽인 채 그곳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지켜보았습니다.
밤이 깊었음에도 조선소의 불빛은 조금도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네요. 오히려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도 대형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며 새로운 장비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숙련된 기술자들의 정교한 용접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철수를 앞둔 기업의 마지막 모습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교묘하게 계획된 거대한 연막 작전이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그들은 후퇴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전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워싱턴 전체가 속아 넘어간 이 엄청난 역전극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월요일 새벽이 되기를 기다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공식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수많은 문서들 속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추가 투자 계획이라는 의심의 여지 없이 선명한 문구였습니다. 그 숫자는 마치 화면을 뚫고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네요.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관련 항목들을 하나씩 차분하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생산 설비를 대폭 확장하고 건조 능력을 증설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현지 고용을 확대하고 새로운 연구개발 센터까지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것은 철수를 앞둔 기업이라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명백한 확장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문서를 분석하며 그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가 그날따라 더욱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공시 자료의 부속 문서를 깊이 파고들자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재 미국 조선 기자재 생태계의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한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더군요.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며 현지의 부족한 인력을 채워나갈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맞춤형이라는 표현을 보고 저도 모르게 무릎을 쳤습니다. 그들은 워싱턴의 강경한 기조에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우회로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데 익숙한 미국식 경영 방식과 그들의 접근법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 미국 산업 생태계 자체를 파고드는 고도의 전략이었네요. 저는 곧바로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완전히 틀렸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훗날 경영학 교과서에 실릴 만한 완벽한 확장 전술이라고 말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이제 조금의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마지막 의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토록 강경한 규제의 벽을 합법적으로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수소문 끝에 워싱턴의 한해양 정책 연구자를 찾아가 조용히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낡고 두꺼운 법전의 한 귀퉁이를 펼쳐 보이며 업계에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는 조항 하나를 짚어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선박의 핵심 구조물을 해외에서 제작하더라도 최종 마감과 시운전을 미국에서 진행하면 미국 선박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해석이었죠. 그것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합법적으로 열려있는 비밀의 문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철수가 아닌 검토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군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든 단서들이 제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방의 작은 책상 위에서 저는 이 거대한 작전의 전모를 그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업 철수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설계를 변경하기 위한 검토였던 것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목격한 사실과 공시 자료, 그리고 이 법 조항을 하나로 엮어 전체적인 시간표를 다시 그려보았습니다. 워싱턴의 압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한국 기업은 언어와 법, 그리고 생산을 한 묶음으로 활용해 거대한 파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치밀함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정교하게 설계된 작전이었네요. 저는 제 취재 노트의 가장 첫 페이지에 큰 글씨로 세 단어를 적었습니다. 바로 합법적, 창의적, 그리고 결정적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세 단어야말로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는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편집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또 다른 거대한 벽에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편집국 전체는 여전히 한국의 패배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제가 제시한 반론은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로 묵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가 모아온 모든 자료들을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밤새 촬영한 현장 사진과 장비 반입 기록, 그리고 빼곡하게 정리한 법 해석 메모까지 전부였습니다.
제 옆자리의 동료가 그 자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제게 조용히 말하더군요. 모든 증거는 자네 손에 있지만 아직 세상이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진실을 전하려면 진실만큼이나 강력한 증인이 필요할 것이라는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이 제게 새로운 돌파구를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실의 무게가 이토록 무겁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에 짧은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며칠 전 현장에서 만났던 한국 기술자에게 교육을 받고 있던 미국인 용접공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배우고 있는 기술의 속도와 품질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며 직접 와서 다시 한번 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본 순간 저는 동료가 말한 강력한 증인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에서 저는 야간 풀가동과 현지 고용 확대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명백한 데이터 앞에서 회의실의 차가웠던 공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네요. 마침내 편집장은 제게 한 줄의 허락을 내주었습니다. 자네의 시각으로 기사를 써보되 모든 주장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자리로 돌아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위한 길고 외로운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사를 작성하기에 앞서 저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기업 측 관계자와 조심스럽게 접촉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사업 철수를 검토했던 것이 맞느냐고 말입니다. 그는 제 질문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오히려 제게 되물었습니다. 자신들이 공식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그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공식적인 표현은 언제나 운영 중단 검토였지 결코 퇴각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선언이었지 패배를 인정한 고백이 아니었던 것이죠. 저는 그들의 언어 사용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깨닫고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단어 선택을 넘어 상대방의 심리와 시장의 흐름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소환을 넘어 상황을 지배하는 고도의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렇다면 왜 그토록 긴 시간 침묵을 지켰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기 전에 섣불리 판을 흔들면 불필요한 반발만 키울 뿐이라는 현명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말 속에서 저는 강경한 기류와 언론의 프레임을 잠재우는 타이밍의 기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현지 파트너십에 대한 원대한 구상도 설명해 주었네요. 지도 위에 여러 지역들을 표시하며 그들은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적인 낭비를 줄이고 저항을 최소화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 아니었을까요?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답을 찾는 그들의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전략이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하나의 철학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저력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다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미국 노동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둘러앉아 한국식 용접 교육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장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눈에 화려한 불꽃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완성된 용접선은 마치 기계로 그어놓은 것처럼 완벽한 직선을 이루고 있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두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침 현장을 방문했던 상무부 당국자 역시 이 정도의 정밀도라면 국방 조달 기준까지 통과할 수 있겠다며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의 설명은 놀라울 정도로 간결하고 명확했습니다. 표준화된 절차와 반복 가능한 품질, 그리고 숙련도를 이전하는 체계가 이 기술의 핵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감각이 아닌 완벽한 시스템의 승리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기술이 가진 위대한 설득의 힘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논쟁이라도 눈앞에 펼쳐진 압도적인 결과물 앞에서는 힘을 잃게 되는 법입니다. 현장 매니저는 이전 방식에 비해 작업 속도는 3배나 빨라졌고 불량률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경외심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말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글을 쓰는 제 직업과는 달리 저 완벽한 용접선은 그 어떤 왜곡이나 오해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은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입증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묵묵한 실천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한 줄의 완벽한 용접선이야말로 수백 마디의 웅변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감동적인 장면을 가슴 깊이 새기며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주일 뒤 워싱턴에서는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단상 위에 선 정부 관계자의 얼굴에서는 지난번과 같은 자신감을 찾아볼 수 없었네요. 그는 신중한 표정으로 기존 분석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발표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확장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혹시 법 해석의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았느냐고 말입니다. 제 질문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관계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짧은 답변만을 내놓았죠. 그것은 사실상의 시인이었고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을 지배하던 거대한 프레임에 마침내 결정적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언론사들의 채팅창은 프레임이 바뀌고 있다는 메시지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모두가 서둘러 기존의 논조를 수정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질문 이후 다른 기자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진실을 추적하는 기자로서의 자부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펼쳐놓은 거대한 판 위에서 이제 워싱턴은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단순한 비즈니스 협상을 넘어 두 나라의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예감했습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힘의 균형이 미세하게나마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변화의 시작점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에 기자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모든 과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한 기업의 성공 신화를 넘어 시대의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기업은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계획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회견장 스크린에는 미국 맞춤형 조선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대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첫 문장은 강철처럼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의 선언의 장내는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곧이어 화면에는 구체적인 추가 투자 금액과 건조 능력 확대 계획, 그리고 현지 고용 수치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확장의 증거들이었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놀라움 속에서 바쁘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워싱턴을 떠돌던 헛된 소문들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역사적인 장면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제시한 합법적인 분업 설계였습니다. 선박의 핵심 구조는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들고 최종 마감과 시운전은 미국에서 진행한다는 내용은 법의 취지를 완벽하게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미국 조선업계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 모델을 도표로 설명하며 모두의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방산과 상선 분야를 넘어 해양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장기적인 로드맵도 제시되었네요. 저는 회견장 뒤편에 서서 기술과 제도, 그리고 사람을 하나의 틀 안에 완벽하게 담아낸 그들의 설계도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한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풀어내는 그들의 시스템적인 사고방식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판을 창조하는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보여준 거대한 비전 앞에서 깊은 존경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길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바로 다음 날부터 믿을 수 없는 소식들이 연쇄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회원사들이 앞다투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것이야말로 무너진 공급망을 되살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때 가장 강경하게 반대했던 경쟁사 대표조차 유력 경제지에 그들의 해안을 칭찬하는 칼럼을 기고했을 정도였습니다.